안녕하세요. 책 읽는 숲속의 구미입니다. 심리 분석의 귀재 프란체스코 알베로니의 여자는 졸고 있는 남자를 증오한다 제3장 사랑의 메커니즘 2편 쾌락의 반복은 태보이다. 인생은 반복을 두려워한다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쾌감을 토대로 한 메커니즘에서 시작하자. 이것은 가장 알기 쉽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자기에게 잘 대해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느낀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피하거나 증오한다. 모자의 원초적인 관계는 이 유형에 속한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다. 태반을 통해서 생명과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태어난 후에도 아이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은 어머니이다. 정신분석가는 대체로 리비도의 정착을 만족의 산물이라고 해석하는 듯하다. 큰 만족과 기쁨을 얻으면 우리는 그것을 안겨준 상대에게 강하게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애적인 리비도가 대상에 대한 리비도로 변화하는 것이다. 자아는 자기의 발을 밖으로 내딛어 먹을 것과 쾌감을 발견한 곳에서 정착한다. 아메바와 같은 것이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성적 쾌감은 쾌감 가운데서 가장 강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강한 인연을 낳기 쉽다. 만일 누군가가 강렬한 성적 쾌감을 준다면 우리는 다시 그 사람을 몇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나하나 쌓이는 체험, 한 차례 한 차례의 절정감이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다는 갈망을 강하게 만든다. 만일 양쪽이 모두 쾌감의 경험을 쌓아간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지속적인 관계가 생겨 웬만한 난간쯤은 쉽게 극복한다. 더구나 인간은 이성을 지닌 생물이다. 그래서 쾌감을 주는 상대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고 그 상대와 보조를 적절하게 맞출 수도 있다. 만일 누군가와 같이 있는 동안에 엄청난 쾌감을 맛본다면 상대의 마음에 들고 싶다. 상대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만일 상대에게 흥미까지 있다면 조금이라도 불쾌해질 수 있는 상황은 배제하고 만나는 순간순간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나에게 완벽한 순간일 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그렇다. 왜냐하면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또한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즐거운 만남을 거듭하는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만 간다. 이 주장에 따르면 애정관계는 성적 관계로부터 진전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맛본 쾌감의 침전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능과 학습 덕택에 서로의 사랑이 에로티시즘과 만족감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다. 에로티시즘의 기법은 이렇게 해서 사랑의 기법으로서 도움이 된다. 즉, 애정관계의 한 단계이자 하나의 수단이 된다. 여기에서 성적 쾌감은 쾌감 가운데서 가장 강하다는 프로이드의 주장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진실이다. 그러면 두 번째 주장을 생각해보자. 상대에게 커다란 성적 쾌감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만나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하나 거듭되는 체험, 한 차례 한 차례의 절정감이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틀렸다. 사람은 실증을 잘 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남자가 보다 빈번하게 실증을 낸다. 여자가 좋아하는 일상생활은 남자의 에로티시즘을 감퇴시키는 역할을 한다. 에로틱한 만남은 즐겁고 최고의 기쁨을 줄지도 모르지만 거듭되는 동안에 두 사람의 관계가 강화되기보다는 타성을 낳기 쉽다. 또 한 가지, 남자의 경우에는 상대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전체적인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어떤 여자는 죽도록 좋아하고 그녀의 몸에 넋을 잃었으면서도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반면에 어떤 여자는 마음에 들어 하면서도 성적으로는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필립 로스의 포트노이의 불만에서 주인공은 빼어난 미인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그렇지만 그는 그녀를 경멸한다. 그녀는 남자들을 뇌세시킬 만큼 뛰어난 미모를 지녔고 분위기도 매우 섹시하다. 그런데 그녀는 외모와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무지하고 품위가 없으며 도를 넘을 만큼 도발적이다. 그녀는 그를 열렬하게 사랑하지만 그는 아무리 해도 애정이 솟구치지는 않는다. 남자는 에로틱한 관점에서 보아 전혀 불만이 없는 관계에 있는 여자라도 정신적인 교감을 느끼지 못하면 버리는 일이 많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오로지 침대 위에서만의 관계로 지속되어 왔다면 그러한 관계는 바로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남자의 경우 만족스러운 성관계로부터 지속적인 관계와 끈끈한 인연이 생길 가능성은 전무한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유형의 경험이 필요하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은 만남을 거듭하는 동안에 에로티시즘이 성장하는 것을 체험할 때뿐이다. 강아지는 똑같은 자극, 똑같은 고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 똑같은 자극은 일정 단계가 지나면 관성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점차 강한 자극을 주어야만 한다. 쾌락도 과거에 맛본 쾌락의 단순한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반복은 태보를 만들 뿐이다. 인생은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애정관계를 이어가려면 어떤 형태로든 미래가 필요하다. 가장 단순한 미래, 지금 당장 체험할 수 있는 미래는 보너스로만 주어진다. 어제의 덤이고 1시간 전에는 상상 못했던 보너스일 뿐이다. 보너스는 운동과 성장의 과정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오면 만남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발견으로 연결된다. 생생한 체험이 방향을 유도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옮겨가고
성장하고 풍요로워지며 또한 상대를 풍요롭게 만든다. 남자의 에로티시즘 경우에도 만일 이렇듯 좋은 쪽으로 방향이 유도되지 않고 방향을 잡을 기대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으면 성적 관계는 현상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좋았었다 라는 과거만이 되고 만다. 따라서 남자는 만남에 활기를 넣기 위해서 에로틱한 공상을 한다. 지금 섹스를 하고 있는 상대는 어떤 다른 여자, 눈빛과 말투와 자태가 아직도 눈에 선한 과거의 어떤 여자라고 상상하기도 한다. 아니면 상대가 과거에 좋아했던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남자라는 생각조차 한다. 이런 식의 에로틱한 보안의 결정체가 포르노 영화인 것이다. 남자는 포르노 영화를 통해서 자기와는 다른 별개의 남자가 섹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 여자의 경우에는 어떤 남자와 만족스러운 만남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남자가 느닷없이 싫어지는 일은 없다. 여자의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만남이 그때까지의 만남과 지속적으로 연결된다. 여자는 과거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하나의 만남이 그때까지의 만남과 하나를 이루어 진전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남자는 성적 체험을 다이빙대에서 풀장으로 뛰어드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여자가 자기에게 몸을 주면 그녀도 뛰어들어 모든 것을 넘겨준 것이라고 멋대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여자가 단 한순간에 자신을 넘겨준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여자는 항상 조금씩 움직인다. 이미 남자를 저 멀리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첫 만남을 통해 좋은 남자인가 그렇지 않은 남자인가를 먼저 살펴본다. 미지의 남자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고 흥미를 느끼는 경우에만 상대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첫걸음에 불과하다. 남자와 다시 만날 때에도 여자는 가장 바깥쪽에 겉껍질만을 보여준다. 좀처럼 가장 깊은 곳, 깊은 마음을 넘겨주려 하지 않는다. 남자의 경우를 뛰어든다고 비유했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자가 안에 있고 남자는 집 밖에 있는 것이다. 남자가 집에 다가간다. 남자가 그 집에 다가가는 방식과 동작,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방식을 보고 여자는 벌써 그의 인상을 판단한다. 여자가 문을 열어주는가 주지 않는가는 남자의 동작과 그 느낌에 달려있는 것이다. 문을 연 후에도 남자를 거실에서 기다리게 하면서 옷 매무새가 어떠하지? 그의 손과 머리칼은 어떠한가를 음미한다. 남자의 신체가 풍기는 인상도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 남자가 이런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녀의 유망에 부응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그에게 또 하나의 문을 연다. 그리고 그를 보다 깊숙하고 개인적인 공간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앞에서 사용한 표현을 인용하자면 그에게 보너스를 점진적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에서도 여자는 관찰을 멈추지 않는다. 그가 어떠한 남자이고 무엇을 줄 수 있고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떨까 하고 평가를 계속하는 것이다. 여자에게 남자와의 관계는 인상과 느낌과 판단의 과정이며 자신을 조금씩 열어가는 과정의 반복인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이행은 이미 사랑에 빠져버린 여자에게조차도 발견된다. 빌헤름 스티겔의 상세하게 검토한 바에 따르면 여자는 가치를 인정받고 소중하게 떠받들어지고 사랑받지 못하면 차갑게 껍질을 닫아버린다고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도 그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여자가 상대를 깊게 신뢰할 때만 자신을 상대에게 맡기고 보다 깊은 에로티시즘을 분출한다. 차탈리 부인의 사랑에서 부인이 사냥터의 관리인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녀는 단지 꿈을 꾸는 듯 했을 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남자는 쾌감을 맛보았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와 다시 만났을 때부터 여자는 자신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숨쉬는 것을 느꼈다. 새롭고 적나라한 것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다. 남자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애무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직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만치 떨어진 채로 있고 싶었다. 남자가 엉덩이를 들썩이는 것은 확실히 교활한 짓이었다. 여자가 다시 없는 쾌락을 맛보고 마음에 들어하고 존경하고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한 남자와 성적으로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도 만남을 거듭해야 했다. 남자에게는 각각 독립되고 단절적인 에로틱한 만남이 여자에게는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 단계일 뿐이다. 여자는 그때마다 남자에게 시련을 극복하고 문지방을 뛰어넘도록 요구한다. 남자의 입장에서 보너스는 만남의 순간에 얻어지는 뜻하지 않은 선물인 것이다. 반면에 여자의 입장에서 보너스는 자신의 내면 세계로 남자를 조금씩 더 끌어들이는 행동이다. 그녀의 내면 속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을 여는 것이다. 남자로서는 경이로움이지만 여자로서는 선택이고 결정이다. 오늘의 만남에서 남자가 받은 보너스는 여자가 지난번 테스트에 대해서 내린 판단의 결과물이고 지난번에 싹튼 심경의 변화의 일부분일 뿐이다. 남자가 만남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느낄 때는 대개의 경우 여자가 껍질을 닫아버렸을
때이다. 여자는 불안하거나 망설여질 때, 또는 남자가 예의를 모른다고 느낄 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남자가 자기 멋대로 굴거나 거만할 때도 그렇다. 이때 여자는 생각을 바꾸거나 혹은 두려움을 느낀다. 또한 무관심해진다. 남자는 여자의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남자는 성적 매력을 급격하게 잃고 만다. 그런 어색한 체험이 2번, 3번 반복되면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보너스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 똑같은 일이 여자에게도 일어난다. 단지 남자보다 훨씬 전 단계에서 일어날 뿐이다. 다시 말해서 거실에서 다음 방으로 그를 불러들인 단계에서 거부한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상대가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거나 좀 더 요구에 잘 응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이다. 여자가 보너스라는 것을 건네주지 않으면 남자는 그것을 손에 넣을 도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여자와 남자는 극단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양자의 경험은 상호 보완적이다. 남자가 언제나 요구하고 그것 없이는 관계가 깊어질 수 없는 보너스는 여자가 한 발짝 자신을 열어 에로티시즘을 한 단계 진전시킬 때 실현되는 일이 많다. 두 사람의 남녀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갑자기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욕구를 느끼는 일이 있다. 때로는 단 한순간의 뜨거운 눈빛의 교환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한순간은 정말 기적적인 시간이다. 거기에는 에티켓도 설명도 필요 없다.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형식적인 대화는 생략되고 서로가 자신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은 편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해방 구역을 만드는 것이다. 이럴 때는 여자도 윤리와 거리가 먼 남자의 에로티시즘을 공유한다. 그녀의 욕망도 시간과 지속성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 사람을 갖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내일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뒤의 일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래서 만남을 거듭해도 그것은 지난번 만남이나 다음번 만남과는 관계가 없고 단지 이 순간만의 물거품 같은 만남이 된다. 이윽고 차갑고 쉽겠지만 결코 파괴되지는 않는다. 이런 류의 경험을 특정 지우는 것은 대단히 격렬한 내적 에너지이다. 이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는 완벽하지만 동시에 부족한 면도 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일시적이어서
도달점이 없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뜨거운 성적 관계를 나누더라도 만남의 단위는 일회적일 뿐인 것이다. 한 차례 한 차례의 만남이 새롭다. 그것이 연애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일도 있다. 반면에 만남이 금방 종말을 맞는 일도 있다. 혹은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미 뜨거운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갖가지 감정, 기대, 발견이 뒤얽히고 욕구와 장애로 이루어진 복잡한 상황이 그대로 되풀이될 수는 없다. 단 하나의 요소가 결여되기만 해도 전체가 변하고 말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애의 관계는 양성 모두가 발견하고 있는 가능성의 일깨움을 통해서 싹튼 에로티시즘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남자의 경우 그것은 감탄의 형태를 이루고 나타난다. 남자의 에로티시즘은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다지도 멋진 경험이 있을 수 있어? 아, 기쁨의 순간이여 라는 부르짖음이 되어 나타난다. 상대와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다. 반면 여자의 에로티시즘은 평가, 기대, 준비, 판단, 서서히 이루어지는 접촉, 지식, 양보, 발견 등으로 이루어진다. 보너스는 이 영역의 경험에 속하고 에로티시즘과 인식과의 관계를 가르쳐준다. 상대는 물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과 크기를 발전시켜주는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편은 사랑은 계산, 덧셈 뺄셈이 아니다. 사랑은 상실될 때 모든 것으로 다가온다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